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빠른 진단과 정확한 분석으로 투자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최종현 프로님께서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네, 역시나 연말입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년에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이제 어떤 부동산의 흐름이 시장에 언제 반영이 될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는 시기인 그만큼 역시나 이슈 자체도 살펴보면 뭐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종합부동산세가 인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합의점을 끌어냈다. 그러면서 보유세까지도 이제 그 해당자도 많아지고 이제 그 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그 이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불거지고 있었지만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제 종부세와 보유세였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나 모든 이제 뭐 경제 채널이나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금 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대해서 어떤 그 궁금한 부분은 쉽게 지금 해소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뉴스는 기존에 제가 지난주에 그 소개를 해드렸던 이슈 이러한 이제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 뒷면에서 어떤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례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다뤘던 내용에 그 답안지가 나와서 연계점으로 이 뉴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1+1 재건축 즉 재건축을 할 때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권장을 했던 사항인데 결국 9.13 대책 때 2주택 이상 보유조합원은 대출을 원천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그러면 1+1 재건축을 받게 되면서 이 주택자가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가지고 지난주 뉴스를 다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또 발빠르게 이 대책을 강구하고 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1+1 재건축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의 제한이 풀린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늦어진 관리 처분인가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즉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큰 평수 하나를 원했지만 좀 세대 수를 늘리기 위해서 1+1의 재건축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나는 2주택에 해당이 되는 약간 투기 세력으로 몰리는 그런 억울함들을 가진 수요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한 채 처분, 추가, 주택구입 않겠다는 약정 조건을 부여하면서 이 법안에서 구제를 좀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즉 정책이라는 게 항상 그 A라는 앞면을 내세우지만 그 뒷면을 항상 좌시하면 안 된다. 어떤 현상이 실제로 벌어진지도 이제 면밀히 봐야 된다라고 봤을 때 상당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책 자체가 빨리 반영이 돼서 빨리 좋은 답안을 끌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좀 잘한 뉴스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9.13 대책 자체가 워낙에 포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그 기년이죠. 그 작년에 파리 대책 때부터 뭔가 부동산 시장을 대비하는 자산 관리를 하시던 분들이 지금 많은 혼동이 있었고 그 사이에 또 대규모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또다시 혼선이 빚어진 사례들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외에도 1+1 재건축, 즉 다주택자에 대한 원천 그 대출 금지에 대한 어떤 이슈 외에도 여러 가지 세법에 영향되는 것들이 정책이 발표한 것 외에 뒤쪽으로 실제로 벌어진 일은 다른 경우가 더 많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는 그 의미에서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처럼 정책은 언제든지 완화될 수 있고 또 바뀔 수 있는 것이 정책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 완화가 됐을 때 해당자 분들은 이 또 뉴스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이 뉴스 자체에 관심을 안 가지고 정책의 흐름을 큰 윤곽만 보고 잘못 오해하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뉴스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 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역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부동산은 장기 보유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내가 그 가치를 얼마큼 끌어올리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항상 적어도 2년에서 10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가지고 설정하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한 달 안에 벌어지는 이러한 정책 발표들이 크게 의미가 있냐면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예로 양도세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신경들을 쓰시지만 실제로 양도세는 부동산을 내가 매도할 때, 즉 판매를 하고 처분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고 내가 판매하고 매도할 때의 세법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것이 양도세율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도세율이 결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후에 내가 매도를 할 때 양도세 기준과 같으리라는 법이 없고요. 또 그 안에는 분명 유동적으로 정책이라는 게 계속해서 바뀌어 갈 거기 때문에 매도하기 좋은 시기가 또 분명히 도래를 해서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기간을
불과 앞으로 한 4, 5년에서 5년 정도만 보시면 충분히 지금의 이런 이제 빡빡한 세율 말고요. 조금 더 완화되고 또 이제 뭔가 혜택을 더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세법이 나왔을 때 또 이런 매도 타이밍이 분명히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서 1월 1일부터 또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펼쳐지고 적용도 되고 또 발표를 2월 달에 예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너무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다가는 정말 또 좋은 기회, 투자 기회들을 놓치고 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또 이제 매도를 안 하면서 잘 지켜가면서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뭔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애매모호한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연하게 투자를 못하고 지나가서 또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델이 어떤 모델이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셔야지 지금의 이런 정책에 너무 몰입을 하시다 보면 정말 좋은 투자 기회도 다 놓치실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많은 분들이 보진 않지만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